바텀 준비하는 게 얼마나 힘든지 알아? 남편이 갑자기 다급하게 나 때려줄 수 있어? 라고 하는 겁니다. 신경 못 쓴 게 있더라고요. 그 남자가 콘돔도 없이 삽입을 시작해버린 거예요. 안녕하세요. 저는 50대 후반 여성입니다. 요즘 집안에서 일어난 일 때문에 마음이 계속 무거워서 어디에도 털어놓지 못하고 이렇게 사연을 보냅니다. 제게는 올해 30 중반이 된 아들이 하나 있습니다. 성실하게 직장 다니고 큰 문제 없이 잘 살아온 아이입니다. 주변에서도 이 정도면 결혼만 하면 되겠네 라는 말을 자연스럽게 하던 그런 평범한 아들이었습니다. 저 역시 언젠가는 좋은 사람 만나서 가정을 꾸릴 거라고 막연하게 생각을 하고 있었고요. 그런데 얼마 전 가족끼리 식사 자리에서 아들이 조용히 말했습니다. 자기는 이제 결혼 생각이 없다고요. 앞으로도 결혼할 계획이 없다고 이미 마음을 정리했다고 했습니다. 처음에는 그냥 일시적인 생각이라고 그냥 넘어가려고 했습니다. 요즘 젊은 사람들 다 그런 말 한 번씩 한다고 하니까요. 그런데 며칠 뒤 다시 얘기했을 때도 같은 말이었습니다. 나 혼자 사는 게 더 맞는 것 같다. 결혼은 내 인생에서 필요하지 않다. 그 말을 듣는데 이상하게 화가 먼저 나기보다 마음이 덜컥 내려앉는 느낌이었습니다. 제가 뭘 잘못 키운 걸까? 혹시 내가 너무 결혼을 당연하게 생각하면서 아이를 압박해온 건 아닐까? 아니면 요즘 시대에 원래 이런 건데 제가 받아들이지 못하는 걸까? 주변에 말도 못하겠습니다. 누구에게 말하면 요즘 다 그렇다 라고 말할 게 뻔한데 제 마음은 그 말로 정리가 되지 않습니다. 더 복잡한 건 아들이 굉장히 행복해 보인다는 점입니다. 억지로 포기한 게 아니라 정말로 편안해 보이니까 제가 더 설득할 수도 없습니다. 그렇다고 완전히 받아들이자니 마음 한쪽이 계속 허전합니다. 결혼하지 않은 아들의 삶을 제가 끝까지 축복할 수 있을까 하는 생각도 들기도 하고요. 요즘은 혼자 이런 생각을 합니다. 내가 기대했던 가족의 완성이라는 건 사실 내 기준이었던 건 아닐까? 그런데도 아직은 마음 정리가 잘 되지 않습니다. 이 상황에서 저는 어떤 마음으로 아들을 바라봐야 할까요? 안녕하세요. 쓰레기 남편을 만나 이혼한 40대 초반의 돌싱녀입니다. 최근에 어플에서 만난 남자가 너무 마음에 들었어요. 사실 처음부터 그랬던 건 아닌데 이 남자가 첫 만남부터 소주 한잔 하자며 강남 한복판의 감자탕 집으로 부르더라고요. 첫 만남에 무슨 감자탕에 소주? 라는 생각을 하면서도 눈 딱 감고 나갔는데 도착해서 만난 남자는 할렐루야! 다 싶을 정도로 다부진 몸과 센스 있는 옷차림을 하고 있었어요. 섹시한 중년이라는 단어가 요즘 왜 유행하는지 알겠더라고요. 진짜 뭘 먹든 어딜 가든 멋진 남자랑 가면 다 맛있고 다 로맨틱하구나 싶었어요. 맞아요. 저는 누구를 만날 때 긴장이라고는 해본 적이 없는데 이번에 만난 이 남자 때문에 계속 떨리는 게 제 배란이 다시 활발해진 것 같은 기분이 들 정도였어요. 감자탕남과 서너 번 만나다 보니 그동안 그저 그런 남자, 쓰레기 같은 남자를 만나며 살아온 시간들이 아깝게 느껴질 정도로 제 인생에 새로운 설렘이 찾아왔습니다. 하지만 문제는 첫 잠자리였어요. 처음으로 감자탕남과 호텔에서 하게 된 날이었는데 로맨틱하게 샤워를 같이 한 뒤 자연스럽게 침대로 올랐고 영혼이 탈출한 만큼의 황홀하게 만드는 능숙한 손길, 그것들에 매혹되어 제가 신경 못 쓴 게 있더라고요. 그 남자가 콘돔도 없이 삽입을 시작해버린 거예요. 뒤늦게 알고 콘돔 사용을 제안했지만 온전히 저를 느끼고 싶다며 거절하더라고요. 그대로 제 걱정까지 뜨거운 분위기에 묻혀버렸고 결국 그는 제 안에 3번이나 사정을 해버렸습니다. 제 나이가 있다 보니 착상의 걱정이 아주 크진 않지만 그래도 걱정은 됩니다. 그리고 더 고민인 건 이 남자와 불타오르는 사랑을 계속 이어가고 싶은데 콘돔 사용을 계속 거부하는 이 남자를 어떻게 설득해야 할지 모르겠어요. 도와주세요.
안녕하세요. 49살 직장맘입니다. 웃기긴 한데 진짜 고민이라서 사연 보냅니다. 저는 작년부터 동네 방송 댄스 동호회 다니고 있어요. 일주일에 2번 운동도 되고 스트레스도 풀려서 제 유일한 낙이었습니다. 그런데 2달 전부터 시어머니가 갑자기 같은 동호회에 등록하셨어요. 처음엔 어머 며느리도 다니는 데구나 같이 다니면 좋지 하고 반가운 마음이었어요. 근데 문제는 시어머니가 동호회의 분위기 메이커가 되어버리셨다는 거예요. 매번 1등으로 오셔서 자리 맡아주시고 회식 자리에서 노래 시키시고 회원들끼리 단체 카톡방에서 제일 활발하게 이모티콘 날리시고 동호회 회장님이 저보다 시어머니랑 더 친한 것 같은 느낌적인 느낌까지 듭니다. 가장 당황스러웠던 건 지난주예요. 새로 배우는 춤 동작이 너무 안 외워져서 끙끙대고 있는데 시어머니가 회원들 앞에서 우리 며느리가 몸치라 큰일이네 하시면서 깔깔 웃으시는 거예요. 다들 같이 웃었지만 저는 좀 민망했습니다. 게다가 좀 피곤한 날은 동호회 활동이 끝나고 가끔 뒤풀이 없이 바로 집에 가서 쉬고 싶은데 시어머니가 늘 다른 회원들이랑 같이 가자고 하셔서 마음대로 쉬지도 못해요. 남편한테 얘기했더니 엄마가 너랑 같은 취미 갖고 싶으셨나 보지 좋게 생각해 라고만 하고 정작 제 마음은 복잡합니다. 며느리 입장에서 시어머니랑 같은 동호회 다니는 게 불편하다고는 당연히 말도 못 꺼내겠고 그렇다고 그만두자니 제 유일한 낙을 빼앗기는 기분이에요. 다른 데를 옮겨볼까 생각도 했지만 그러다가 들키면 시어머니가 많이 서운해하실 것 같아요. 여러분이라면 이거 그냥 받아들이고 같이 다니시겠어요? 저처럼 끙끙 앓고 계신 분 또 없나요? 안녕하세요. 저는 이제 결혼 3년 차이고 6살 연상의 남편과 알콩달콩 살아가고 있습니다. 저희는 속도 위반으로 조금 급하게 결혼하게 되었고 지금은 26개월 된 아이를 키우고 있습니다. 아이가 말을 하기 시작하고 이것저것 인지하기 시작하면서 요즘 들어 고민이 하나 생겼습니다. 이야기는 남편과 처음 만났던 날로 거슬러 올라갑니다. 원래 저는 자연스러운 만남을 선호하는 사람이었는데 나이가 들면서 그런 기회가 자연히 줄게 되었고 그래도 새로운 사람 만나보고 싶다는 생각에 셀프 소개팅을 하게 되었습니다. 예약된 분위기 좋은 레스토랑에서 만난 남편은 첫인상부터 정말 매너가 좋은 사람이었습니다. 의자를 직접 빼주고 긴장한 저를 계속 편하게 해주며 마치 공주처럼 대해주더라고요. 즐겁게 식사를 하고 와인도 한잔하면서 정말 행복한 시간을 보냈습니다. 그리고 술 기운에 자연스럽게 이어진 그날 밤 저희 아이가 생기게 되었습니다. 그런데 그날 조금 당황스러운 일이 있었습니다. 관계 도중 남편이 갑자기 다급하게 나 때려줄 수 있어? 라고 하는 겁니다. 순간 너무 당황했지만 술도 취해 있었고 분위기에 휩쓸려 정말 드라마에서나 봤던 것처럼 뺨을 한 대 세게 때렸습니다. 그런데 남편은 그걸 정말 좋아하더라고요. 그렇게 시작된 것이 벌써 결혼 3년째 이어지고 있습니다. 궁금해서 이유를 물어본 적도 있습니다. 왜 그런 걸 좋아하냐고요. 남편은 약간 가학적인 느낌이 관계에 몰입하게 하고 엄청 흥분된다고 하더라고요. 그 부분이 약간 어리둥절한 것 외에 저도 부부관계 자체는 서로 만족스럽고 저 역시 크게 거부감은 없습니다. 하지만 요즘 아이가 점점 크면서 걱정이 생깁니다. 최근까지도 남편은 관계를 가질 때마다 뺨을 때려달라고 하는데 기껏 재워둔 아이가 깰 것 같기도 하고 깬 아이가 소리의 정체를 알게 될까 너무 걱정됩니다. 이런 이유로 남편에게 뺨 때리는 건 하지 말자고 하니까 남편이 크게 실망하여 결국 관계도 중간에 멈추게 되었습니다. 그 이후 남편은 아예 잠자리 자체를 피하고 있는 느낌입니다. 아이를 맡기고 남편과 밖에서 관계를 가지고 싶어도 개인적 사정으로 친가와 외가 어느 쪽에도 아이를 맡길 수 없는 상황인데다가 솔직히 저도 아이가 깨서 이런 걸 알게 될지도 모르는데 그렇게까지 하고 싶나 생각이 들어 마음이 안 좋기도 합니다. 부부만의 취향은 존중받아야 한다고 생각하지만 이런 상황에서까지 맞춰주는 게 맞을까요? 다른 부부들은 이런 부분을 어떻게 해결하고 계신지 조언을 듣고 싶습니다. 안녕하세요. 저는 결혼 10년 차 7살 아이까지 둔 가정주부입니다. 얼마 전까지만 해도 정말 평범한 가정의 행복을 느끼며 살았기에 이렇게 사연을 보내게 될지도 몰랐어요.
남편은 외모도 제 스타일이었지만 정말 다정했기에 결혼 생활 내내 큰 다툼 없이 화목하게 보내고 있었어요. 그러다 얼마 전 분리수거를 하고 집으로 가면서 남편이 처음 보는 차 조수석에서 내리는 걸 보게 되었어요. 보통 남편은 대중교통으로 출퇴근을 하는데 그날따라 직장 동료가 데려다 줬나 싶었는데 자세히 보이진 않았지만 운전석에 앉은 분은 회사원으로는 보이지 않는 차림이었어요. 남편 직장이 보수적이라 항상 정장 차림인데 운전석의 그분은 비즈니스 캐주얼도 아니고 그냥 대학생 같은 복장이었어요. 아파트 입구 쪽으로 걸어온 남편에게 인사를 하니까 반가워하기보다는 깜짝 놀라더라고요. 누구냐고 물어보니까 대학 후배라고는 하는데 지금 생각해보면 대답도 바로 안 나오고 더듬는 게 진짜 이상했어요. 근데 그때 왜 그냥 넘겼냐고 하면 그 운전석에 탔던 분이 남자였거든요. 그냥 오늘 좀 이상하네 싶은 느낌이었지 심각한 일이라고는 생각도 못했습니다. 얼마 지나지 않아 남편이 회식으로 술을 좀 많이 마시고 온 날이었어요. 남편은 술을 아무리 많이 마셔도 추태를 부리거나 하지 않는데 한번 잠이 들면 누가 업어가도 모르거든요. 그날도 쓰러져 자는데 남편 휴대폰 진동 소리가 계속해서 울렸어요. 전화가 오는 게 아니라 카톡이 계속 오는 그런 진동이요. 다른 의도는 없이 그냥 남편 휴대폰만 무음 모드로 바꿔놓으려고 남편 손을 갖다 대서 잠금을 풀었는데 계속해서 오는 카톡 내용을 보고 몸이 굳어버렸습니다. 형이 오늘 하자고 해서 준비했는데 이렇게 바람 맞추고 잠수 타는 건 무슨 경우야? 회식 끝나고 우리 집으로 올 수도 있었잖아. 바텀 준비하는 게 얼마나 힘든지 알아? 처음에는 이해하는데 시간이 좀 걸렸는데 이내 손이 벌벌 떨리기 시작했어요. 그날은 남편 옆에 눕지 못하고 거실 소파에서 밤을 새웠어요. 다음날 아무것도 모르는 남편이 소파에 앉아있는 절 보고 무슨 일이냐고 물어보는데 쉽게 입이 떨어지지 않았어요. 저녁에 다시 이야기하자고 하고 남편을 출근시키고 아이는 유치원 퇴원 후에 친정집에 맡겼습니다. 남편이 돌아오자마자 옷도 갈아입지 않은 남편을 식탁에 앉혀놓고 제가 본 것들을 이야기했어요. 대학 후배라던 그 사람, 그리고 계속해서 오던 카톡 내용까지. 남편이 얼굴이 그렇게 굳어지는 건 처음 봤습니다. 잠깐 침묵을 지키던 사람이 식탁 옆에 무릎을 꿇더라고요. 차라리 뭔가 오해가 있었으면 했는데 무릎을 꿇는 그 사람 모습을 보고 오히려 눈물이 터졌습니다. 그 사람을 때리며 한참을 오열하고 나니 저도 지쳐 털썩 주저앉게 되더라고요. 말없이 무릎을 꿇고 있던 그 사람이 미안하다는 말과 함께 했던 이야기는 아무런 감정도 없이 그저 새로운 자극을 쫓아 그랬다. 말 그대로 그냥 놀이였던 거다. 다시는 그러지 않겠다. 뭐 이런 얘기를 했던 것 같아요. 남편이 뭐라고 하든 결국 여자와 아닌 남자와 바람을 피웠다는 게 너무 충격적이라 어떻게 해야 할지 창피해서 누구에게 조언을 구할 수도 없었어요. 그날 이후로 현재까지 남편과는 각방을 쓰며 최소한의 소통만 하고 있는데 보고 있으면 여전히 아이에게는 좋은 아빠고 저와의 관계 회복을 위해 노력하는 모습도 보입니다. 정말 남편 말대로 실수, 아니 놀이였다고 생각하고 넘어갈래도 내 남편이 남자와 하는 모습이 떠올라서 매일매일이 너무 괴로워요. 그 일만 아니었으면 저는 지금 누구도 부럽지 않게 지내고 있을 텐데 차라리 어디 머리를 부딪혀 그 기억만을 지우고 싶기도 합니다. 어떻게 해야 다시 행복해질 수 있을까요?